이재명 대통령이 위안부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전 의원, 그리고 뇌물을 수수한 은수미 전 시장, 또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전 차관까지 사면시켜주면서도 뺀 사람이 있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얘기를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사면에서 제외된 심경 어떨지 궁금했는데 변호사 통해서 밝혔답니다. 보시죠. 김광삼 변호사, 이화영 씨의 변호인이죠. 김광민 변호사, 죄송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은 저희 패널이시고 죄송합니다. 김광민 변호사가 이렇게 썼어요. 생각보다 의연하더라 라면서 검찰 독재에서 희생된 분들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란다. 검찰에 의한 조작 사건의 진상 반드시 규명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 본인도 희생된 사람이다, 뭐 조작 사건 피해자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아마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8.15 때 사면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사면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더군다나 이미 이거는 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방법은 이제 사면 복권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걸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모두가 종결된 게 아닙니다. 본인은 그랬지만 사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임기 이후로 사실상 이제 재판이 연기됐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결정적 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 워낙 이번 사면 자체의 충격파가 큽니다. 더군다나 뭐 이 정말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인사들까지도 다 사실 사면하면서, 왜냐하면 뭐 택시기사 폭행한 분도 사면하고 뭐 또 이 뇌물을 받았는 게 분명한데도 다 하니까 아마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아니 왜 내가 자격이 안 되지? 라고 아마 판단할 겁니다. 아마 그런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이번에는 사면받지 못했지만 묵묵히 견디면서 진상 규명하겠다. 이화영 씨의 이 메시지가 공개된 날 민주당 지도부도 잇따라 이화영 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진짜 주범은 정치검찰입니다. 배상윤 KH그룹 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그의 변호인이 이재명 대통령님의 연루를 부인했습니다. 핵심 증인들이 일관되게 부인하는데도 검찰만 유독 이재명 대통령님을 공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한 대북 송금 사건의 검찰 공소 사실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왔던 김성태 전 회장마저 이전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검찰의 정치 공작에 억울하게 희생된 이화영 부지사도 반드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 주구로 전락한 정치검찰 반드시 개혁하겠습니다. 자, 조기현 위원장님. 이화영 씨 변호인도 민주당 TF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이화영 씨가 계속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화영 지사 측의 입장을 직접 저 특위에 들어와서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위원회 자체가 이 지난 정권의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 전반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고, 특히 이화영 부지사 관련된 사건은 대법원이 확정돼 있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이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실제 이화영 지사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고요. 아직 이 국내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에 만약 이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과 배치되는 배상윤 회장의 진술이 서로 대비돼서 실제 배상윤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여될 경우에 그 재판은 사실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민주당은 보는 겁니다. 게다가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 수원지법 재판에서 본인과 이 사건과 이재명 당시 지사와의 관계를 부인하는 취지, 기존의 진술과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어떤 상황,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되고 전 정권의 검찰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진상 규명을 위한 민주당의 활동들이 일어나면서
다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사건 전체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사면 복권 문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포함될 수는 없었던 것이고 네. 사면 복권에 이 포함시켜서 논할 얘기는 아니고 검찰 수사가 정당했느냐 그렇게 제출된 증거가 결국 법원에서 인정이 돼서 최종 유죄 판결이 되긴 됐지만 그렇게 제출된 주요 증거인 진술들이 민주당이 주장하고 이화영 부지사 측이 주장했던 것처럼 진술 모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술이고 그것이 법원에 인정됐다고 하면 이 사건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김성태 전 회장의 바뀌는 진술 또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어떤 이후 수사에서 나오는 진술 이런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사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지금 사면 발표 이후에 사면되지 않은 이 대북 송금 사건의 피의자 이화영 씨를 지지하는 얘기들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잇따라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상황. 대통령실은 광복절 사면에 대해서 소위 대통령실 측근들은 엄격하게 배제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면은 다음에는 사면하려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5개의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연기만 됐을 뿐 이제 대통령직을 마치고 나서는 재판을 받아가지고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거나 또 수사를 받았던 모든 사안들을 정치 검찰에 의한 사법 피해자 프레임을 딱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윤미향, 뭐 은수미, 예, 이용훈 전 법무차관 이런 파렴치범들까지 전부 다 네. 예, 일단 사면을 시켜놓고 전부 다 사법 피해자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아마 다음번에 보시면 분명히 그 송영길 전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 예. 분명히 사면할 겁니다. 다음 또 텀에. 똑같은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또 가지고 갈 거예요. 아마 자기가 대통령 끝날 쯤에 자기 재판도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하겠죠.